이 지구별 현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들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여기를 갖다 평화롭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쥐고 있는 건 이상하게 대한민국이야. 이거 참 묘한 건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고 있어. 어떤 실마리냐면 나는 생각을 할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고 여유로워지면은 전쟁을 안 한다야.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내 삶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게 가장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더 가지겠다, 덜 가지겠다라고 자꾸 그거 갖고 싸우는 거니까. 근데 서로 그걸 경제적인 공동체로 묶어버리잖아. 그러버리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돕지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 그런 아이템으로 짜서 접근에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했을 때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어. 내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해결을 할 때 삼성 이재용하고 현대 정의선이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 강이라는 게 있어. 아주 거대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을 기점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대립해 있거든. 근데 여기를 갖다가 러시아가 침략을 해갖고 차지를 했어, 땅을. 근데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다 박살이 났단 말이야. 써먹을 수가 없어. 땅을 점령을 했어도 도시 자체가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거길 재건을 해야 돼. 재건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야. 건설 기술 자체가 최고야. 근데 마냥 건설을 해갖고서는 거기서 이득이 생기는 게 없잖아. 돈벌이가 돼야지만 거기다 투자를 누가 할 거 아니야. 물류센터를 져버리면 되거든. 드니프로 강 주변으로 항만으로 해안으로 이렇게 따라서 배가 다니는 물류 시스템, 그리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물류 시스템, 이걸 만들면 되는데 그 자동화 시스템은 현대가 최고야. 현대 물류가 정말 잘 만들어 그런 걸. 그리고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고 이런 기술 같은 거는 삼성이 최고로 잘 갖고 있고. 그래서 삼성과 현대가 들어가서 재건을 하는데 이걸 만들어주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멈춰. 당장 멈출 수 있다고. 이걸 갖다가 이란이랑 연결시키면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이란이 경제적으로 고립돼갖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쟁을 막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도와주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미국이랑 서방에서 자꾸 제재를 가하고 이스라엘이랑 자꾸 제재를 가해서 그러는데 걔네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나라들의 경제 공동체가 있어. 뭐냐면 인도야. 인도는 러시아, 중국이랑도 거래를 하고요. 오히려 좀 중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지. 러시아랑은 거래가 활발하고, 그리고 미국이랑도 적당히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를 가해도 크게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자체적으로 힘이 있어서 돌아가고, 재밌는 나라야, 인도가. 그래서 인도는 뭐가 필요로 하냐면, 유럽으로 가는 이게 필요로 해, 라인이. 왜냐면 배 타고 돌아가야 되니까. 아니면 저기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가든지 뭐 하여튼 길이 막혀 있어. 근데 인도랑 파키스탄은 또 지정학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파키스탄이 의외로 핵을 갖고 있는 바람에 인도도 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서로 으르렁 거리는 편이야. 근데 이란이랑은 또 그렇게 거리낄 게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중국 애들이 파키스탄을 통해 갖고 인도 파키스탄 쪽으로 해갖고서는 러시아를 연결하는 라인을 만들려고 중국 애들이 그랬는데, 그게 좀 중국 애들이 워낙 깡패짓을 하잖아요. 워낙 자기네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근데 인도랑 이란이랑 연결을 하는 항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거든. 그걸 연결을 시켜버리면 인도에서 이란으로 해갖고 이란을 갖다가 또 도로 대륙 연결을 시키면 그 카리브해인가 그 중간에 대륙에 있는 이걸 바다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공간이 있어. 카리브해 바다같이 생겨있는 커다란 어마무지하게 큰 호수가 있는데
여기를 연결시키면 러시아랑 바로 또 연결이 돼. 여기에서 바로 또 우크라이나로 연결이 되거든. 드니프르 강을 통해 갖고. 그러면 드니프르 강이랑 연결이 되면은 물류가 어디로 바로 가냐면 폴란드 쪽으로 해서 유럽, 북유럽 쪽으로 바로 연결이 돼 갖고 독일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거든. 그러면 이게 해양 물류는 뭐 한 30일 이상이 걸리는 길을 이걸 하게 되면 한 20일 정도 돼서 한 10며칠이 단축이 돼. 물류가 이 라인을 살리면. 이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고 이게. 재밌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란, 그러니까 인도,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이 재미난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런데다가 인도 북쪽으로 파키스탄이랑은 사실 인도가 관계가 안 좋지만 중앙아시아라고 부르는 스탄이라는 국가가 한 6개가 있어요. 대여섯 개가. 근데 여기가 그 광물 자원이 되게 많아.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30 몇 프로가 나오고 생산량이 그 정도 되고. 그래서 미국이랑 러시아랑 계속 거기서 그 자원전쟁, 중국이랑 자원전쟁을 벌이는 데가 스탄 국가들인데 스탄 국가들이 되게 못 살아 현재. 근데 이 내가 얘기하는 인도, 이란, 러시아 이 라인을 연결시키면서 스탄 국가들이랑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잖아. 그러면 스탄 국가들도 살아. 여기들도 거점들이. 왜냐면 대륙이 거기는 대륙이라서 해양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해. 근데 거기에 도로망을 연결시키고 가스관을 연결시키고 그 광케이블을 깔아서 통신을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이 국가들이 살아나거든. 지금 현재는 광물 자원에 기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가난해.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해외로 애들을 내보내갖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나라에 돈을 붙여갖고 겨우 근근히 사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 대여섯 개 나라를 다 합쳐도 1억이 안 돼. 인구가. 땅은 뭐 어마무지하게 큰데 개발이 안 돼 있어갖고 인구수가 되게 적어. 여기도 포함시켜갖고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 라인을 살리는. 왜냐면 여기는 서방 세계 애들한테 제재를 받아갖고 다 고립되어. 왜냐면 옛날에 그 스탄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야. 5개는 아프가니스탄만 빼놓고서는 5개 국가는 소련에 속해 있었던. 그리고 그게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분리가 됐는데 스탈린 시대에 스탈린이 얘네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갖다 아주 희한하게 같은 민족인데 국가 경계를 갖다 나눠 쪼개갖고서는 이렇게 분리 관리해서 자기네들끼리 통합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놔서 그런 거거든. 그게 다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로 통합을 시켜버리면 이 경제체제만 해도 어마무지한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거든. 스스로 인도랑 이렇게 연결돼서 이란이랑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이 경제체제가 어마무지한 경제체제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게 하나의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부분을. 이스라엘은 자기네 말로는 그래. 자기네 말로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인데 불안하기는 해. 그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리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돈이 맞물려 있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이유가 없고 거기서 돈이 만들어지면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랬을 때 인도랑 유럽을 연결시키는 라인을 이스라엘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이것도 참 재미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어떤 라인을 만들려고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랑 EU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뭔가 그쪽 애들이랑 이스라엘이 요즘에 관계가 나쁘지 않고 좋아. 그래서 걔네들과 연합을 해갖고서는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걸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 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집트랑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있는 데랑 그 사이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 이집트 땅에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대륙으로 연결된 땅인데 백기를 뚫은 거야. 일부러 땅을 파갖고서 백기를 뚫어갖고 지중해로 들어가고 나고 하는 그 백기를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가자지구만 이제 어떻게 잘 되면 자기네들이 거기를 자기네들도 그걸 뚫어갖고서는 지중해로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그 계획이 있어 지금. 근데 가자지구가 지금 걸림돌이거든. 가자지구를 우회해서 만들면 돈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고 가자지구를 통과하게 되면 그거보다 돈이 좀 적게 들고 그러는 상황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수에즈 운하는 좁거든. 배가 하나밖에 못 지나가.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오는 거가 한 번에 한 번씩밖에 안 돼.
근데 쌍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운하를 뚫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쪽에서 그러면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 라인이 굉장히 살아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 아이디어를 착상을 얻는 거지. 가자지구를 국제평화기구로 만들자는 거야.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지금 거기 있는 넷자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거든. 가자지구 경계회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국제평화기구를 거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 뉴욕에 UN 본부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공간에 국제기구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면은 그 습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거든. 우리나라 그 DMZ처럼 습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 여기를 갖다가 국제평화공원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거기가 이제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정말 재미난 건 전 세계에서 담수, 그러니까 바닷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쓸 수 있는 물로 바꿔내는 기술을 최고로 발달되게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가 원래 사막지구고 땅이 척박한 데인데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갖다가 담수, 바닷물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물로 바꿔내는 그 기술을 이스라엘이 최고로 발달해서 갖고 있어. 그 기술을 적용하면 물을 정화시킬 수가 있거든. 아, 이거 기가 막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뭐 하마스랑 지금 가자지구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무장 봉기 단체 하마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가자지구에 또 폭격을 하고 민간인 폭격하고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하마스는 사실은 무장 단체이기도 하지만 걔네들은 하나의 거대한 기업과도 같단 말이야. 통치를 하고 정치적인 통치를 하고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걔네들한테 지분 투자를 하게 만들면 되거든. 주식회사에 주식을 주는 거야. 하마스한테. 그럼 자기네가 자기네 걸 파괴할 이유가 없잖아. 자기네 돈이 수익이 돼서 자기네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나는데 그것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잖아. 이 이스라엘이 만드는 운하에 가자지구 지역에 통행료를 갖다가 지분으로 나눠서 쌓아주면 되거든. 돈을 계속. 그리고 거기에 평화지구 만들어서 국제가 와서 하마스가 어떻게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지탄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그 이집트랑 그 지금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다마스쿠스인가 뭐 거기가 어떤 지구역이냐면 옛날에 지금 현재 각 나라로 쪼개지기 전에 이전에 이슬람 제국이 있었어.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수도가 시리아 다마스쿠스인가에 있었거든. 그래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철도가 운행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원래는.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복원을 시켜버리면 이집트,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그리고 지중해 바다 무역이 원래 거기가 발달해 있던 데인데 지금 전쟁이랑 뭐 이런 분쟁 때문에 다 작살이 난 거거든. 여기를 복원시켜버리잖아. 이 라인을 살리고 복원시켜버리면 전쟁을 하나라도 할 일이 없어져 버려. 어마무지한 부가 쌓이고 정말 난리가 나는 옛날에 그 부를 다시 복원시켜서 정말 지중해 해상무역이 살아나면 그리고 이게 유럽한테도 어마무지한 이득이 되는 게 뭐냐면 유럽의 지금 거의 모든 난민들이 다 거기서 나온 난민들이야. 여기가 다시 살아나면 그 난민들 도로 싹 지네 나라로 돌아가지 유럽에 안 남는단 말이야. 왜? 기회의 땅이 되는데. 어마무지한 기회의 땅이 돼. 거기가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복원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생겨. 그잖아. 내 인생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러면 유럽의 난민 문제가 싹 해결이 돼. 유럽 난민들 구제하겠다라고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면 그 비용이면 이거 만드는데 투자를 해도 남아 돌아 돈이. 이스라엘은 지금 국방비에다가 매일 쏟아놓는 그 미사일 한 번 쏘는데 쏘는 돈이면 이 사업을 다 하고도 남아. 더 재미난 거는 이집트랑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는 순위파야. 근데 레바논이랑 시리아는 시아파야.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렇게 연결되는 이란이 종주국이거든.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나머지는 다 순위파야. 그러니까 한 80, 90%가 순위파고 나머지가 시아파인데 시아파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가 연결이 되면 그걸 제일 싫어했었다고 순위파가. 가자지구를 이렇게 이란이랑 해갖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또 순위파의 형님격이거든. 얘네들이 또 자기네들의 그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근데 수에즈 운하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운하가 뚫리게 되면 수에즈 운하가 소외당하잖아. 자존심 상하고. 그잖아. 그러니까 이집트도 껴줘야 돼. 아니 복잡하긴 한데 옛날에 원래 살아 있었던 라인을 다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수에즈 운하 하나만 갖고서는 그 국민 GDP의 10%를 차지하나 그러거든. 통행료 받는 거 같고. 근데 거기다가 물류 센터를 만들어주고 그걸 갖다가 이집트에다가 공단을 선취해주고. 근데 이집트에 뭐가 필요로 하냐면 물이 필요로 해. 나일강 하나만 갖고서는 지금 기대서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의 그 담수 기술을 갖고 와서 그 사막지대를 갖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 농작물이 해결이 돼. 먹고 사는 문제가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이스라엘의 그 기술하고 자본이 투자가 되고 가자지구랑 이거 연결하는데 중동의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얘네들이 쌓아놓은 자본이 어마무지한데 얘네들도 소외되잖아 자꾸. 그럼 그러지 말고 이 라인을 복원시키는데 너희들이 자본을 투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분 구조를 가지게 만드는가 서로. 그 사업에 주주로 다 동장시켜버리면 누가 거기다 시비 걸고 싸울 수 있어. 서로 돈이 되는데. 아니 근데 지분을 갖다가 전부 다 골고루 나눠 가지게 만들어주면 수익구조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사업이 어마무지한 사업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생기는 돈은 어마무지하거든. 아프리카를 바로 연결시켜 갈 수 있다고. 아프리카 그 미래의 땅을 갖다가 바로 연결시켜 버릴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가자지구를 세계평화지구로 만들고 거기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상징성이 너무너무 크거든. 지금 이 지구별에서 도저히 풀래야 풀 수 없는 숙제가 거기거든. 종교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수익구조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끝나 다. 모든 게 다 해결돼. 종교는 항상 명분이에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통치를 해야 되잖아.